원장님께서는 모유 수유를 하셨나요? 출산 휴가 동안에는 모유 수유를 하다가 네. 출근 전날까지 모유 수유를 하고 바로 출근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한 달이지만 모유 수유를 하려고 결심했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영아 사망이 감소하더라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기 IQ도 모유 먹는 아이들이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끝이 아니에요? 좀 잘 알고 모유수유를 시작하면 모유수유를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모유수유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육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도 도움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 둘이 나섰습니다. 아이들맘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병원 조기혜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기입니다. 정말 육아 요즘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서 그야말로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만을 여러분들께서 취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꼭 열혈 시청해 주시고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상담 내용. 저는 곧 출산 예정인 예비 엄마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데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모유 수유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분유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최소한 1년은 모유 수유를 지속하고 싶은데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일단은 모유수유를 하시겠다고 결심한 건 너무 응원할 만한. 요즘 젊은 엄마들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선진국 중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아, 그래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올라간 것 같아요. 모유수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엄마들이 좀 더 아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모유수유를 선택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특별히 모유 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군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모유 수유를 하셨나요? 저는 전공의 때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그때 출산 휴가가 딱 한 달밖에 없었어요. 한 달이요? 네네. 어머머머. 네, 그래서 출산 휴가 동안에는 모유 수유를 하다가 출근 전날까지 모유 수유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한 달이지만 모유 수유를 하려고 결심했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모유 수유 뭐 좋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원장님께서 팩트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유 수유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그 영아 돌연사 증후군 확률을 64%나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아 돌연사 자체도 1세 미만의 영아가 사망을 했는데 왜 사망을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영아 돌연사라고 하는데 모유를 먹는 그룹하고 모유를 먹지 않는 그룹을 통계내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유 먹는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아 사망이 감소하더라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아기의 면역이 좋아져서 소화기 감염 또 호흡기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그쵸, 면역력에 좋다 이런 얘기는 네, 이건 흔하게 다 잘 알고 계신 얘기고요. 다음으로는 당뇨나 비만 같은 내분비 질환, 심지어는 백혈병의 발현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진짜 꼭 먹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까지. 느낌이 이 세 가지만 들어도. 그리고 모유 수유화가 분유 수유화에 비해서 충치가 덜 생깁니다. 모유에도 분명히 유당이 있는데 당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엄마의 건강도 지켜주거든요. 엄마가 이제 당뇨라든가 고혈압 같은 그런 성인병에 걸리는 걸 예방해 주기도 하고 또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 같은 암에 걸릴 확률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완모를 해야 될 것 같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아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와의 친밀감이 더 쌓여가지고 안정감을 더 많이 느낀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기가 소화도 더 잘 돼요.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유가 조금 더 빨리 소화가 돼서 아기가 조금 더 배를 빨리 고파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준비가 따로 필요 없죠. 애가 먹고 싶어하면 빨리 물릴 수 있죠. 그리고 아기 IQ도 모유 먹는 아이들이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솔깃하죠.
사실은 아기가 공부를 잘하고 안 잘하고는 사실 그거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이걸 단독으로 놓고 본다면 모유수유아에서 IQ가 조금 더 높다고 하고요. 또 엄마의 그 호르몬들, 아기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모유수유를 한다든가 하는 호르몬들의 균형을 잘 맞춰주고 자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완모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가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생리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면 피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완모가 아니고 혼유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게 6개월이 넘었다든가 아니면 생리가 불규칙하게라도 있으면 네. 이게 피임이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리만 돌아오지 않으면 피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네. 이제 둘째를 갖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아기를 낳으면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단유하지.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조금 힘들면 정말 단유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잘 알고 모유수유를 시작하면 모유수유를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로 모유수유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사연을 주신 예비 엄마도 이제 모유수유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네. 출산 전이나 아니면 출산하자마자 그 직후에 모유수유와 관련돼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네, 이게 출산 전에도 조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모유수유를 하고 싶으면 성공률을 높이려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날 아기랑 스킨십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신생아실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자연분만을 하면 그나마 아기를 여기다 안겨주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는데 제왕절개를 해서 엄마가 이제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자고 있다. 그럼 아기하고 처음에 스킨십을 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죠. 그래서 그냥 자연분만을 했다고 하면 아기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기랑 스킨십을 많이 할 때 모유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도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네. 아기랑 스킨십을 조금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려면 엄마가 혼자 결심을 하거나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출산병원이랑 미리 조금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네.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처음에 초유가 나오는 걸 먹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 초유가 언제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제가 낳은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당일은 그냥 쉬고 다음 날 초유를 먹이게 이제 젖을 물린다고. 처음에 아기를 낳고 나오는 그 모유들이 다 초유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찔끔 나와요. 이걸 뭐 유방 마사지를 받는다 이러다가 그냥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기는 태어나고 나서 한두 시간만 깨어 있어요. 처음에 한두 시간을 말똥말똥하게 깨어 있다가 네. 그 다음에 한 10시간을 내리자거든요. 깨어있는 그 한두 시간 동안에 엄마랑 스킨십을 갖고 사실 양쪽 젖을 아기한테 다 물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아기 나오는 초유가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mul거져요. 그래서 2, 3일까지 나오는 초유는 굉장히 노랗고 진하고 그런데 한 5일만 돼도 굉장히 묽어지면서 색깔이 이행유라고 좀, 네.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노랗고 진한 초유에 면역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을 텐데 그때 아기한테 계속 물려야죠. 나오는 모든 거를 아기한테 계속 물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제 초유를 못 먹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젖의 양도 늘지 않고. 출산하고 나면은 아 모유수유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젖이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아기 낳고 한 3, 4일은 지나야 젖의 양이 늘어나거든요. 네. 아기가 열심히 빨아줘야 처음에 그 조금 나와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빨기 반사가 있어가지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품에 이렇게 안겨주면 이게 루팅 리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엄마 젖을 찾아가서 엄마 젖을 빨아서 먹습니다. 살기 위한 반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초유라는 건 출산하고 이제 아기가 젖을 빨기 시작하면 보통 2, 3일 내에 나오는 게 다 초유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묽어져서 한 묽어지고. 5일 정도만 돼도 묽어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원래 먹는 젖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정말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쵸? 유축을 할 때 정말 그 깔때기에 남아있는 그 한 방울까지도 막 잘 담으려고 노력하는 어머님들 예, 저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그때는 규칙적으로 안 먹거든요. 아기가 네. 클러스터 피딩이라 그래가지고 아기가 땅땅땅 이렇게 몰아서 먹고
또 한참 동안 안 먹고 좀 한참 몰아서 먹고 한참 동안 안 먹고 이때는 아기가 그냥 잠에서 깨면 무조건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고 먹이셔야 돼요. 깼다 하면 먹여야 되니까 사실 엄마랑 아기랑 24시간 모자동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생아실에다가 얘기해서 아기가 깰 때마다 연락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진통 시간 너무 길잖아요. 이 출산 분만의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때 모유 수유를 잘해야 모유 수유를 길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3, 4일이 되기 전까지는 모유 나오는 양도 되게 적고 아기가 먹는 양도 되게 적거든요. 아기가 신생아실에 있어요. 네. 근데 아기는 먹겠다고 하죠. 근데 엄마는 쉬어야 되니까 그때 분유를 분유 거기서 보충하죠. 수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생아실에서 분유를 수유하다 보면 분유병으로 먹었으니까 분유병에 젖꼭지에 익숙한데 엄마 짧은 젖꼭지를 빨래면은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상 아기가 먹는 양보다는 많이 줄 가능성이 많아요. 엄마 젖에 대한 이 갈증이 별로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열심히 빨아줘야 엄마 젖의 양이 느는 건데 네. 그렇게 늘지 않으니까 엄마는 이제 전동식 그 유축기 같은 걸로 맞아요. 모유의 양을 또 늘리면서 유축을 하게 되고 유축을 하게 된 그 모유는 또 젖병에 먹여야 되고 맞아요. 이러니까 아기가 그 젖병 젖꼭지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모유 수유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며칠 동안 모유 수유를 어떻게 스타트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앞으로 길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기간을 엄마들이 놓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24시간 모자동실은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해야만 엄마가 나중에 모유 수유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아기가 보통 3, 4일 정도 됐을 때 엄마 젖이 돌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애들이 황달이 3, 4일에 제일 심해요. 신생아 황달 중에 생리적 황달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한 2, 3일쯤 시작이 돼가지고 네. 3, 4일에 제일 심하다가 이제 꺾여가지고 7일째 이렇게 되면 서서히 괜찮아지는 좋아지거든요. 거고. 그런데 그 3, 4일에 황달이 왔을 때 엄마들이 모유 때문에 황달이 왔나? 막 그러면서 맞아요. 걱정하죠. 근데 네. 그게 모유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황달이 오면 모유를 멈추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빨리 모유를 많이 먹이고 수분 보충을 많이 해주면 이게 황달이 좋아져요. 엄마의 전량이 3, 4일에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 정량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늘어나요. 근데 아기가 분유 보충을 하게 되면 분유 보충한 만큼은 모유를 덜 빨게 되죠. 그러면 전량도 같이 안 늘어나니까 엄마는 계속 모유 수유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고 계속 부족해서 분유를 보충해야 되는데 모유 수유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차차 질문하기로 하고 또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기가 젖을 물기 힘들어해서 유두 보호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라도 모유를 먹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유축을 해서 젖병에 먹이거나 단유를 하고 분유를 먹이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죠. 요즘에 유두 보호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유두 보호기라는 게 사실 엄마 젖이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젖병의 젖꼭지랑 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애기가 먹기 쉽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애기가 유두 보호기를 먼저 이제 익숙하게 되면 절대 엄마 젖을 안 빨겠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맞아요. 아기한테는. 엄마는 그러면 저는 한물 유두라서 아기가 맞아요. 못 문다고. 근데 아기가 젖을 물 때 젖꼭지만 무는 게 아니거든요. 앙 해서 물잖아요. 그렇죠. 그 유륜, 그 젖꼭지 주변에 색깔이 진한 부분 전체를 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물 유두라고 해도 아기가 유륜을 전체적으로 꽉 물어주면 수유를 할 수 있거든요. 나와요? 네, 나와요. 사실 직수를 하면 애가 얼마를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물 유두여서 우리 아기가 못 먹진 않았을까? 배가 고프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유두 보호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기는 유두 보호기에 익숙해지니까 엄마 젖꼭지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되건 안 되건 엄마가 유두 보호기를 사용하지 않고 엄마 젖에 애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기회를 주셔야 돼요. 네. 정말 배고프게 해가지고 자꾸 엄마 젖을 빨려봤는데 도저히 못 반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때 유두 사용해도 보호기. 괜찮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자, 두 번째 질문 이것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기 출산 병원에서 아기한테 설소대가 있다면서 설소대 시술이 가능한 소아과에 가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기한테 이 시술을 해도 되는 걸까요? 또 너무 크면 시술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일찍 가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기가 아플까 봐 걱정되고 겁이 납니다. 정확하게 설소대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혀 밑에 보통 혀끈이라 그래가지고 혀 밑에서 혀를 이렇게 잡아다니는 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애기는 막보다도 조금 더 두껍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하지 않으면 먹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좀 심하게 있을 때는 젖병은 크게 애기가 어려워하지 않아도 모유 수유는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악 물어야 되는데 네네. 이 설소대가 있는 애기들은 먹을 때 모유 수유할 때 조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모유 수유를 못해서 결국 젖병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힘들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시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시술인 거죠? 네네,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기를 마취한다든가 이렇지 않고요. 아기를 그냥 이렇게 진찰할 때랑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네. 이렇게 혀를 이렇게 올리는 기구가 있어요. 네. 올리고 난 다음에 가위로 또 끊어주는 거거든요. 한 10분 정도 되면 지혈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아기는 사실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요. 약간 피가 조금 더 나는 아기도 있고 안 나는 아기도 있는데 지혈하면 금방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시술이 가능한 병원에 가서 네.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시술 필요하다 하면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제 신생아실에서 선생님들이 체크를 할 때 설소대 시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대부분은 그 신생아실에서 출산병원에서 들었다고 하고 오세요. 온다고 해서 다 시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먹는데 힘들어하나 싶어가지고 보고 먹는 데는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시술 안 해요. 설소대가 아주 경미하게 있는 경우는 잘 먹거든요. 그런 애기는 굳이 시술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끝까지 붙어 있어서 애기가 먹을 때 힘들게 하겠다 싶을 때, 특히 모유 수유, 완모를 하고 있는 아기인데 수유할 때 어려워해요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술을 권하죠. 자, 그럼 오늘 끝으로 이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엄마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요. 모유 수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겠다 그러면 저 정말 응원을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힘들면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엄마가 힘들면 네, 엄마가 힘들면 하지 말라 그래요. 엄마는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는다는 게 네. 일생일대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거잖아요. 네네. 엄마의 어떤 건강과 엄마의 행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럴 때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셨죠? 금명이요? 네, 금명이가 애를 낳았을 때 반식이랑 예순이가 막 가잖아요. 가서 선주한테 관심이 없어요. 금명이 괜찮은지만 막 보거든요. 그렇게 아기를 갓 낳은 산모는 가족 모두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예요. 요즘에도 그러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라면 다 낳는 애 낳다고 유난 떤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21세기에도 있다면 네. 저는 그런 분들은 가까이 못 오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모유 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모유 수유가 중요한 만큼 또 다음 시간에도 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2편에서 모유 수유 2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모유 수유 못했다고 해서 또 자책할 필요도 없는 네, 거죠? 아까 엄마의 행복과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정신 건강이랑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아기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는 두 번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완모를 안 한 저에게도 조금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